아직도 고양이 팟캐스트 몰라? Stupid! 마을 안 고양이 팟캐스트 좋아. Great!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아이들이 한창 클 때는 한 해 중 3월이 가장 설레일 때죠. 특히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첫 시작 앞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모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 집도 아이들이 새학기를 시작하느라 학급 분위기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올해는 잘해봐야겠다는 계획과 다짐들이 아이들 책상 한 면에 빼곡히 적혀있더군요. 일상에서 하나둘 성취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 더불어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난달 첫 만남의 설렘으로 훈훈한 수다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현진입니다. 공동 진행을 맡게 된 발맘발맘 수다고양의 루비캣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손님으로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원 분들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은 평창 올림픽으로 나라가 후끈 달아올랐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컬링팀이 뜻밖의 은메달을 따고 다른 선수들도 선전을 해주어 국민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죠. 명절 연휴에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관람의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미투 사례들이 올라와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사례들이 있으셨나요? 네, 많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써왔거든요. 그런데 그 안경을 쓰면은 택시 기사님들이 그 여성들이 안경 쓴 여자를 태우면은 그 일진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택시가 몇 번 지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렌즈 같은 게 눈에 맞지 않는 그 스타일이다 보니까 계속 안경을 썼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남자 앵커들은 다 안경 썼잖아요. 그런데 여성 앵커가 안경 쓰고 나온 거는 못 보셨잖아요. 여성 앵커들은 안경을 쓰면 안 된다. 뭐 TV에 나오는 어떤 앞에 이렇게 서서 일하는 여성들은 뭐 안경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불편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 저도 좀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부모교육 진행을 하다 보면, 상대, 그게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복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힐을 신어야 되고 원피스를 입어야 되고 뭐 자켓을 입어야 되는. 그래서 과연 남성들에게도 저런 상황들을 요구할까? 여성이면 꼭 어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치마를 입어야 하는 것들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요? 네, 저는 밥을 하잖아요. 엄마니까. 예. 그런데 매일매일 먹는 반찬 너무 고민이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요. 막 즐겁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고 막 쫓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해 먹을지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죠. 빨래해야 되죠. 집안 치워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은데 표시도 안 나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가서 매일 치워야 되는데 이 밥에 대한 반찬에 대한 고민은 늘 있습니다. 가족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요. 네, 다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갑자기 그 남녀의 차별 얘기하니까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나요. 예. 저희 부모님은 아들, 딸 구별 없이 정말 평등하게 키워주셨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저희 오빠는 통금 시간이 없었는데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저녁 8시가 되기 전에 신데렐라처럼 집에 뛰어들어와야 되는. 아이고. 예. 그래서 사실 대학 시절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썸머타임 뭐 이런 게 되면요. 시간이 그나마 또 1시간이 빨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 대학교 때는 한참 락카페가 유행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오렌지족이라는 말도 나오고 제 나이를 가늠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곳은 저녁 때 문을 열어서요. 제가 그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게 여지껏 한이 됩니다. 미투. 네. 근데 제가 이제 딸아이와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우리 딸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보였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날 못 믿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못 믿어서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캠핑을 간다던가 아니면 파자마 파티를 한다거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제가 막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들 녀석 같은 경우엔 학교에서 보내온 그 신청서에 거침없이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데 딸아이일 때 고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딸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아이가 체험할 수 있는 많은 걸 이렇게 내가 좁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반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얘기하셔서 저도 지금 생각이 문득 났는데 저희는 오빠가 하나고 딸이 셋이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원기소라고 혹시 아세요? 예. 아주 연미들이 원기소 아주 오래됐는데 오래되고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줄을 딱 세워서 할머니께서 아들은 원기소를 5개 주고 또는 막 10개 이렇게 그리고 저희 딸들은 훨씬 그거보다 작은 2알씩 이렇게 막 달라고 했을 때 2알씩 나눠주시고 했던 그래서 원기소를 많이 먹는 오빠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 부러웠었던 생각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는 자매 언니 저 그다음에 좀 나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얘네가 다 커서 저희 지금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남동생이 다 같이 이제 가족 모임에서 누워있고 막 이렇게 있다가도 남동생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면 언니랑 저랑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면서 왜 뭐 필요해? 뭐 물 줘? 이렇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여요. 그 남동생이 3대 독자의 귀한 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좀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챙겨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착한 여성 컴플렉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분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의 며느리가 둘이에요. 예.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집에서 무슨 잔치를 하면 거의 요리사를 부를 정도의 요리를 하시는데도 모든 걸 항상 다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60이 되시면서 몸이 좀 이제 많이 힘들고 그런데도 여전히 온 가족들은 형님이 당연히 해낼 거라고 믿고 그런 의무감을 자꾸 지워주는 상황이 되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같이 이제 일하면서 불만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착한 여자 증후군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까지도 이걸 유지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냥 내 영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빨리 착한 여자 증후군에서 좀 벗어나면 자기 본인한테 좀 충실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미애 선생님처럼 저도 네. 이제 엄마고,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일해야 되고 하니까 집에 별로 없고, 그럼 집안일을 거의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밤 9시가 넘어가면 체력이 고갈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화가 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그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만큼 꼭지까지 그게 차오르기 전에 못한다고 얘기하자. 애들한테도 먼저 이렇게 체력이 고갈되기 전에 내가 내 감정을 추스를 수 있을 때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 나 못해. 지금 밥은 라면 끓여 먹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햇반, 반찬 가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자식들한테 좀 불충한 그런 엄마가 되고 불충한 예. 그런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꾹꾹 참고 혼자서 다 감당하다가 결국은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집안일을 좀 못하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데요. 좀 안 하고요. 대신 립 서비스를 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립 서비스 잘하면요. 밤마다 외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식하면서 또 커피까지 마셔요. 그럴 때 가족 간의 그 대화도 이루어지더라고요. 모든 상황은요, 타협에 관계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협을 잘 하시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 아까 배은정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왜 이렇게 사회가 아이들 키우기 불안해졌을까? 특히 딸내미 가진 엄마들 불안들이 좀 많으세요? 네, 어떠신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추행을 많이 당했어요. 이게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서 말하기 힘들지만 사실 그 당시에 만연한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바바리맨 뭐 되게 흔했고 뭐 고등학교 앞에 골목 뭐 사람 없는 골목 흔했고 학교 그 담장에 나타났어 그럼 다 같이 가서 구경하고 이런 것도 흔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작고 왜소한 타입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성추행범의 타겟이 자주 되는 편이었어요. 처음 당할 때는 무서웠죠.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고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스에 서 있으면 그 바디존을 지키지 않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몸을 밀착하고 은밀한 부위를 이제 밀착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심각해지다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아이니까 자기 몸을 감싸고 있으면 주변에서 안 보이고요. 그리고 아침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출근버스 거의 다 자요. 앞에 앉은 사람은 자고 그러고 있으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기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내가 왜 타겟이 이런 부당함보다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내가 됐으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몇 차례 겪고 친구한테 말하기도 어려웠다가 어렵사리 말하면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몇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끼리 노하우를 나누죠. 그럴 땐 꼬집어 아니면 그럴 땐 빨리 옆으로 가. 계속 째려봐.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그래서 많이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많이 그런 경험들을 이제 트라우마 없이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으니까. 근데 대학교 때 이제 남자친구랑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또 성추행범이 와서 밀착해서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눈치를 채고 저와 이제 그 사람 사이로 몸을 막아서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방어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성추행범을 째려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하지 못하게 말리더라고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서 남자친구한테 왜 그랬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얘기해서 이슈화돼서 소란을 벌여서 좋을 거 없으니까 너 혼자 참아라가 아니라 너가 수치를 당하고 같이 있는 나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마디로 여자친구를 수치심에서 보호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게 워낙에 옛날 얘기고 그렇지만 그 남자친구가 믿었던 남자친구가 피해자는 난데 이렇게 반격을 하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처럼 상황이 묘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사회의 성숙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요즘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 기회에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시대에 살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지금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이런 미투 운동 이제 방송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성추행이 뭐야? 엄마도 저런 경험 당했어? 그러면 저는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당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 그리고 너네 학교에서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존댓말도 쓰지 마. 왜 그런 나쁜 놈들한테 존댓말을 써? 그래, 무조건 싫어요,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소리를 질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학교의 교육은 성교육도 문제고, 성폭력 교육도 그렇고, 굉장히 피상적이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지 않아요. 좀 더 직접적이고 상황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들이 많고요. 지금 이야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 야옹. 예, 지금 뭐 이제 자연스럽게 미투 운동으로 좀 얘기가 넘어가고 있죠. 문화계, 영화계, 의료계, 교육계 어느 것 하나 얽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김현진 선생님의 사례는 김현진 선생님의 사례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무언가 밀착이 되면 온 신경이 본능에 따르는 남성들을 주시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불편한 사례들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 대안들을 좀 찾아가고 지혜들을 모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구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밤길이었거든요. 예. 모르는 그 남자가 등 뒤에서 이렇게 껴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꽤 질렀더니 걔가 초범이었던 거지. 그냥 달아났어요. 그런 일이 저만 겪은 게 아니라 저희 언니들도 그런 일을 한 번씩 다 겪었던 것 같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경험이 많았죠. 그렇죠. 남자 직원이나 상사들이 야한 농담을 하거나 할 때 정색을 하거나 하면은 내가 괜히 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같고 쿨하게 이렇게 딱 반응해야 되는데 되게 막 그만하세요. 그런 말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쟤 뭐야? 쟤 왜 저래? 뭐 이런 저만 이상한 애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거에 동조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런 농담할 때는 쿨한 척. 쿨한 척 하면서 더 대받아치는, 더 센 농담을 해야지. 사실은 불편한데. 되게 불편하고, 왜 저런 얘기를 하고 난리지? 막, 뭐 이러면서도 겉으로 이제 술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받아쳐야 되는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른 데서도 그런 뭐 농담을, 여성들이 불편한 농담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도 동조하고 있는 그게 요번에 미투 운동을 보면서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형제가 없이 혼자 자라다 보니까 성차별 이런 거를 거의 대학교 때까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직장에 가니까 그때에서 이제 막 너무 저한테 이렇게 공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좀 달랐던 게 정색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정색을 하니까 이제 그런 대상에서 배제가 되더라고요. 일단 근데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진짜 아이들이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우리 사회 속에서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그냥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왜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치마를 들추면 뭐 아이스 깨끼 하면 웃고 넘어가잖아요. 그건 웃을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좀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일렀어요. 그러면 막 쫓아가서 남자애들이랑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을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추행들을 당하고 이제 회식 장소에서 뭐 그런 아주 가벼운 성희롱적인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웃으면서 넘어가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남자를 못 믿는 남자 불신이 생겨요. 아니 다 저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저런 사람들도 많은데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을 어떻게 믿어? 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약간 분노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를 위해서
그런 사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권력의 문제거든요. 예, 맞아요. 정말 만만한 여자 하나 건드리지 나보다 힘이 세 린다 로우지 누가 맞아 죽지 건드리겠어요. 이건 권력이 개입된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의식을 하고 키워야 네, 되지 네. 않나. 네. 아들을 키울 때, 딸을 키울 때 예. 마찬가지로 두 네. 경우 다 조금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사업자 모임에 그 대부분 여성들은 수가 작은데 그렇게 모임이 있을 때 계속 그런 농담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잘 받기도 미안하고 민망하고 되게 뭐 어색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모임을 견디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안 나갔어요. 아, 예, 예. 근데 왜 그분들은 계속 그런 농담을 그냥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혼자 있는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미투 운동 하세요. 네, 해야 되겠어요. 예.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가치와 욕구들이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들을 꺼내놓고 표현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러니까 하면 아까 그 남자친구의 사례처럼 그 부분을 크게 문제 삼아서 크게 벌리고 싶지 않은 부분, 안전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교육과도 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받았을 때 성교육의 비디오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산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개천이 흘러요. 예. 그리고 그 길을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가 전혀 다른 길에서 왔다가 한 길에서 만나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요. 그리고 저쪽 끝에 이제 그 길들을 다 지나가면 아이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옛날의 교육인데 이런 그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교육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결국은 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내가 선택했느냐 그 부분에 동의했느냐.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만연한 건 여성이면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상사에게 술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노를 했을 경우 찍히거나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하는 이 불편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불편한 사례들을 좀 꺼내주시면, 예, 이야기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저는 이제 술자리는 참석은 해요. 밥 먹고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절대 술 안 따릅니다. 저는. 예. 그리고 그런 농담할 때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제가 못 견뎌서 이제 저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랬다가 잘렸어요. 등산 모임이었는데 아니 산을 출발하면서 내려오는 데까지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편하다 그런 생각 하는데 너무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잘리더라도 얘기를 하니까 못할 때보다는 좀 시원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견디면 여성들은 모두 다 그렇다라는 인식들도 있어요. 그분들 어느 몇 분들은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합니다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든 하거든요. 경고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먹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가 여러 번 했을 때 계속 저는 그분들이 계속 할 때 좀 참다가 여러 번 저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자제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된다고 꼭 발언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네. 예, 이쯤에서 그 청취자분들이 미투 운동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뭐 성폭력, 성희롱과 관련된 건데 자세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정보를 좀 같이 나누어 주시면 어떨 때 내가 미투라고 손들어야 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미투 운동이 뭔지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투 운동은 나도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의미로 2017년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사 히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소셜미디어상에서 고발을 시작해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지금은 전 세계 85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는 2007년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유색 인종 소녀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요게 이제 처음 시작에 대한 이야기고요. 와, 기사를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뽑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이번 미국에서 영화제 때 모든 여자 배우들이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동참을 했지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접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불편한 점들이 있다면, 예. 저는 한국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폭력과 성차별에 맞서서 미투하는 당신에게 하얀 장미를 내거는 운동을 온 오프라인에서 펼칩니다. 110년 전 남성 노동자의 절반의 임금으로 생활하던 미국 여성 노동자 15,000여 명의 시위대가 빵과 장미를 외쳤다고 하죠. 여기서 빵은 여성의 생존권을, 그리고 장미는 존엄성을 의미했답니다. 흰 장미를 통해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인하던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미투 운동에 응원을 보내고 110년 전의 외침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3월 8일 목요일에는 흰 장미와 더불어 성희롱, 성폭력의 문화를 깨트리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서를 나눠준다고 하니 짬이 나시는 분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와, 그 지침서 읽고 싶은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예. 혹시 공유하시게 되면 같이 좀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흰 장미를 좀 같이 달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과문들 좀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아니라고 발뺌하시는 사례들도 나오시거든요. 사과문이 사과문으로 좀 다가오시던가요? 변명이지 않을까요? 그러게. 예. 아무 말 대잔치, 변명과 회피, 왠지 억울함이 더 묻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왠지 피해자인 척하고. 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서 정말 피해자들이 과연 그걸 사과로 받아들였을지.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피해 강도와 정도가 너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처벌도 너무 약해요. 사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수사 단계가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고 있으면 그 외에 뭐 어떻게 결과랄까? 어떤 처벌의 수위? 이런 것도 사실은 납득할 만한 수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행동을 판단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나도 맞아, 한 맞아, 번쯤은 맞아. 저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사람한테 어떤 강한 처벌을 내린다는 그 자체가 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와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회 구조가 다시 재구성되는 과정이라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좀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이번에 기대를 바람입니다. 좀 해봐요. 예. 네. 역시나 이제 그 해결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최근에 그 미투 운동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낸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대안들도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 미투 캠페인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국민의 89%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위도의 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미투 운동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도 64%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폭력 문제의 본질이 권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72%로 조사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력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36.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진상규명, 또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3차 피해 예방책을 강구하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서적 지지 문화 조성, 조직 문화와 조직 내 소통 방식 자체를 수평화하고 민주화하려는 노력 등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한국언론진흥재단 통계를 보면서
요 근래에 잘 처리된 사례가 하나 떠올랐어요. 예, 어떤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보게 됐는데 남성 아이돌 그룹이 있더라고요. 에이스 그룹이 그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그 여성 폄하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좀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얘기 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SNS 댓글에 달리면서 이것은 여성 폄하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이슈화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일처리 방식 예. 그런 게 좀 논의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좀 주목이 되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아이돌의 그 발언을 문제의 발언을 한 그 사람이 예. 창피함을 느낀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정 속에서 그냥 재미와 농담으로 했다가 예. 아 이런 것들이 여성 폄하나 비하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발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창피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다가 그 소속사에서 페미니즘 공부를 시키고 예. 그다음에 인문학 서적을 읽히겠다. 와,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겠다. 이런 안을 내놨어요. 예. 그러면서 그 채널을 하나 오픈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책도 추천받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82년생 김지영 책도 이렇게 추천받아서 그것을 읽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참 잘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뒷일보 돼서 나아갔어요. 그 팬 카페에다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확실한 어떤 문제 해결에 그러한 단계들을 마련하는 거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참 이게 불행한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마련해 가면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역할들을 하는구나. 이것에 제가 굉장히 좀 깊은 감동을 느꼈고 저도 이제 여기에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또 고양이 팟캐스트 프리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에 우리가 그 격려를 해드리고 지지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징검다리 역할을 오늘 한 모양이구나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들을 꺼내놓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플랫폼이 고양이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미투 하면 또 요즘에 또 해시태그로 미두유가 또 좀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투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이 파고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그 SNS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정보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네.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힘도, with you, I did it, me first, how I will change 운동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힘도 그렇다면 그는 이라는 의미로 성폭력의 고백에 대한 짐을 여성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with you, 국내 SNS 유저들이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당신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뜻이죠.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가해자 처벌, 사회 변화에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I did it. 일부 남성들이 나서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자는 운동입니다. 나도 그랬다는 의미로 자신이 저질렀던 성추행을 고백하고 반성하자는 움직임입니다. Me first, 성추행 피해자의 고백에 그치지 말고 먼저 나서서 막겠다는 운동인데요. 성추행 등 비리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 제지하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는 뜻이죠. How I will change, 사회에 퍼져 있는 성추행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자는 운동입니다. 남성 중심의 성희롱이 만연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찾아보자는 것이죠. 네,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라디오 팟캐스트 단톡에도 얼마 전에 김효수 님이 이런 글 올리셨잖아요. 그 버스 안에서 몰카범을 잡았는데 기사를 비롯해서 함께 동승한 그 승객들이 놔주라고. 그런 단톡을 보고 이렇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김효수 님이
신고를 하겠다고 해도 기사는 그 시간을 맞추어야 되고 또 다른 승객들도 놔주라고 했다는데 지금 제가 그 정보를 표현했을 때 내려버렸다고 하는데 미퍼스트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에피소드가 올라온 다음에 또 이현주 대표님이 밴드에도 공유해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성추행 등 비리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 제지하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문유석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제안하면서 많은 이들이 공감을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일찍 확산됐다면 그 김효수님이 그 버스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행범을 넘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너무 크게 남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불과. 그 조금 전 오프닝 때 에피소드 들려주셨잖아요. 대학교 때 남자친구가 얘기하지 못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게 없죠. 그리고 그 안타까웠어요. 몰카범은 어디 가서 또 몰카를 찍고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me first고 피해자만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의 이 토크가 me first with you. 아까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꽃을 좀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좀 소망하는데요.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 그 팟캐스트를 좀 소개를 하시면서 이 미투 운동들이 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바람들을 좀 짤막하게 이야기하시고요. 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팟캐스트를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 아까 루비케님이 말씀하신 그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성교육, 언덕을 지나고 봄, 여름, 가을 이런 거 아니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정말로 궁금하는 게 있다면 차마 엄마 아빠한테 못 물어보는 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가감 없이 대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미투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그동안은 우리가 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피해자가 될까봐 두렵게 살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쯤 두려운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동안 가해자였던 분들이 두려움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전미의 맛있는 이야기 전미애입니다. 우리 사회가 결코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밝고 아름다운 면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런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고 또 밝은 세상이 오기를 저는 희망하면서요. 좀 더 좋은 것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몸가짐이 정말 좀 더 신경 써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좀 책임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사회도 꿈꿔봅니다. 네, 저는 클래식 기타 연주 방송 로망스를 진행하고 있는 엘리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이 많이 심겹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뉴스에 그 과거에 성폭행을 당하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엊그제 그 일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본인은 정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잘 다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문제구나. 저렇게 평생 갈 수도 있는 그런 상처고 또 어려움이거든요.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거는 정말 뭘까? 또 우리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클래식 기타 연주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마음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 좋은 음악으로 또 힐링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심성을 좀 곱게 해서 가해자의 자리 또 피해자의 자리 이런 거를 떠나서 좀 정말 가치로운 인간의 상을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송 팟캐스트 살며시 한편 살며시 진행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이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일단 시낭송을 떠나서 팟캐스트를 떠나서 아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또 딸 둘만 키우는 입장에서 딸들이 늦게 귀가를 할 때
도착 예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올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 가진 엄마 마음은 그래요. 맞아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여성 안심 귀가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고양시도 있다는 거 아세요? 알려주세요. 예. 네. 그런 정보 저희 어떻게 알아야 돼요? 고양시 여성 안심 귀가 동행 홈 투 홈 서비스가 있대요. 근데 뭐 고양시 전 지역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평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귀가가 늦어져서 집까지 가시기 불안하신 여성들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로서 홈투홈 서비스 전용 차량으로 무료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라고 해요. 덕양 지역은 관상동, 고양동, 창릉동 이렇게 3군데가 있고요. 일산 지역은 탄현동, 고봉동 2곳으로 총 5개 동에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5개 동에 자율방범대에 별도로 신청 안 하시고 자율방범대장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자세한 안내 또 드릴게요. 구은숙 선생님과 나머지 선생님들도 좀 같이 이야기 소개도 해주시고. 저는 그냥 예. 반짝 이슈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지속 가능한 해결책, 지속 가능한 방안들이 계속해서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나눈 게 참 기억에 많이 남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을 회피하지 말고 이렇게 공공 이슈로 다루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구나 변화를 꿈꿀 때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때 조금씩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예,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다고 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크게, 작게, 오래도록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마을 안 스펙타클, 버라이어티 수단은 이런 점에서 우리들의 일상을 펼쳐놓고 때론 불편함들을, 어느 땐 반가움들을 맞이하며 새로운 변화와 신선한 대안의 지혜들을 모아가고자 합니다. 톡톡 브리톡은 앞으로 홀수달에 찾아뵙겠습니다. Coming soon.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진, 루비캣, 작가 조혜원, 초대 게스트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 편집의 구은숙, 기술의 고양 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하였습니다.